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구술형입니다. 구술형. 네, 구술형. 자, 글씨가 이렇게 작죠? 예, 예, 이게 작은데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준비를 했으니까는요. 잠시만, 6과 이렇게 준비했고요. 아, 이거 너무 큰가? 네네. 그 다음에 베트남 특징 알아보기, 뭐 이렇게. 한국의 농촌, 네, 이렇게. 자, 원래 이건데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요.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도시와 농촌 중에 어디에 살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도시나 농촌과 비교하여 자신 고향 나라의 도시나 농촌의 특징을 말해 보세요. 제가요, 이걸 준비하면서 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자, 이것까진 괜찮아요. 이제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구술 감독관님 앞에서 말할 땐 괜찮은데, 이걸 이제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도시와 농촌 중 이건 뭐 당연히 도시죠. 누가 농촌에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또 제가 또 썼죠. 근데 정말 황당한 질문은 이 3번이에요. 한국의 도시나 농촌과 비교하여 자신의 나라의 도시나 농촌. 그러면 한국의 도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도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뭐 베이징 이게 미국이면 뭐 워싱턴이 큰 나라 이 동등한 거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면 한국의 또 작은 도시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만들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제 한국 쪽에 이제 소개하는 방법을 일단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너무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응? 한국의 농촌하고 여러분이 계시는 농촌하고 또 비교해야 되는데 그 농촌의 그 규모 크기에 따라서 이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1대1 이렇게 비교는 어려워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걸 일단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크니까 이걸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해보면은요.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는 주요 국가 기관과 기업,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에 편리하다. 그러나 인구와 기능이 지나치게 도시에 집중되면서 교통, 환경, 주택 관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은 대체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서로 돕고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 간의 친밀한 관계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공부, 취업, 결혼 등을 위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일선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일손이에요. 그죠? 일손. 일손은 이제 손.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이제 구하기 어려워졌다. 1번.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 도시는 이거죠. 여기 문장에 있죠. 인구와 기능이 지나치게 도시에 집중되면서 교통, 환경, 주택 관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노란색. 그죠?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농촌은 이제 파란색 부분이죠. 젊은 사람들이 공부, 취업, 결혼 등을 위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일선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제 2번, 3번부터. 자, 그래서, 자, 이걸 만들면서 제가 막 웃었어요. 참, 이렇게 질문이 너무 좀 그래요. 왜냐면, 도시와 농촌 중에 어디에 살고 싶은가요? 아마 100%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눠야죠. 젊은 세대하고, 왜? 젊은 세대하고 노년 세대는 다르죠. 그렇죠? 젊은 세대하고 노년 세대는 서로 달라요.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얘는 또 빨간색으로 됐지? 네. 네, 젊은 세대는 다르죠. 응?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이건 이제 제가 젊은 대학생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이유는 도시에는 젊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 볼거리 등 문화시설이 농촌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농촌에는 예? 놀거리는 뭐예요? 그 직접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거리라는 이제 이거는요. 무슨 재료 이런 거예요. 놀거리, 볼거리 또 뭐가 있냐면 먹거리, 먹을 종류, 뭐 먹을 그런 것들 뭐 이런 뜻이에요. 노는 종류, 뭐 보는 종류 이런 거. 농촌에 뭐 먹을 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도시처럼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은 못 살죠. 그래서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노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여유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 여기 이제 볼게요. 이유 노년층이라고 해도 도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농촌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파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 노인들은 뭐 여러 가지 병이 많잖아요. 아픈 데가 자꾸 병원에 가서 뭐 눈이 안 좋고 이가 안 좋고 뭐 어디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만약에 농촌에 있으면 예? 그거 누가 돌봐주고 또 교통도 불편하고 있다고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노년층이라면 도시를 벗어나 자연이 있는 농촌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 한다. 돈이 있고 또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경치 좋은 데서 바다가 보이고 뭐 산이 보이고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이 질문이 좀 애매해요. 이거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젊은 세대, 노년 세대. 자, 이건 뭐, 제가 이제 선생님 입장 준비하는데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응? 근데 이제 대답은 뻔하죠.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면 누가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해요. 직장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농촌에 직장이 어디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더 난감한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거 만드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 3번 질문은 뭐냐면요. 네? 3번 질문 볼게요. 한국의 도시나 농촌과 비교하여 자신 고향 나라의 도시나 농촌 특징을 말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을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뭐 맨날 뭐 서울만 얘기할 수도 없고 맨날 중국만 얘기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부산으로 한번 가봤어요. 부산 사진도 하나 이렇게 다른 데서 이제 가져왔고요. 뭐 영도다리인가 그런 것 같으네요, 부산.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이제 뭐 인구, 언어, 음식 문화 뭐 이런 정도 또 아니면 또 관광지 그렇죠? 이런 관광지, 대표 관광지 이런 거 정도 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은 이제 제1의 국제무역항이자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부산은 가까운 일본은 물론 멀리 서부 유럽의 여러 나라와 통하는 한국의 제1 관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 쓴 거고요. 한국의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우리나라 뭐 우리 거 이거 안 맞아요. 한국의 제1 한국 의도 빼야 되겠네요. 여기 의가 여기 있으니까 한국 제1의 관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인구는 여기서 보면은 346만 6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한대요. 이렇게 전년 대비 이거 2018년에 비해서 자,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다기보단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네요. 남성 뭐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2,722명, 156명 증가했네요. 네, 증가했네요. 그 뉴스에서 보니까 일본의 지진 때문에 일본에서 오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사투리, 여러분 이제 부산 사투리 아시죠? 생략해서 말하는 거. 가더라, 뭐 해뿔라, 이거 하더라죠, 이거. 해뿔라는 해버려, 뭐 이런 거. 온나 와라 이런 거. 무짤끼요, 어쩔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뭐라카다, 뭐라카노, 뭐라고 하노, 뭐라고 합니까? 뭐라카다, 니카에, 내칸다. 아, 이거 모르겠네. 내 거다? 니카에, 내칸다. 아이가, 아니가, 아니냐, 아이가, 이런 거, 네. 부산 말이에요. 그 음식 문화. 꼭 먹어봐야 할 음식 6가지. 자,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요. 뭐, 돼지국밥, 여기도 없는 게 이제 어묵도 있어요. 부산에. 감자사리, 동네파전, 비빔당면, 냉채족발, 씨앗 호떡.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걸 조사할 때, 예? 여러분 나라에 이제 이런 거, 또 대표 관광지는 태종대 해운대 해수욕장,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동백섬, 광복동 거리,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세요. 뭐 인구, 언어, 음식 문화, 관광지 뭐 이 정도면 되죠. 특징 그렇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부산은 이제 직할시니까 여러분 나라 도시하고 비슷한 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뭐 하노이면 이제 호수가 많은 곳이고, 뭐 하노이에 이건 이제 수산시장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징, 그렇죠? 한국에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거 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 문제로 가볼까요? 농촌. 네, 농촌. 자, 농촌은 제가 이제 경기도 이천을 선택했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사실 서울이 발달을 했지만 1시간만 벗어나면 다 농촌이에요. 그렇죠? 그 중간중간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도시화 공업화는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전통 농업 사회에서 도시 산업 사회로 이행되는 것과 결부되어 도시와 농촌의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즉 한국 인구 가운데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5년 55%에서 1990년 15.3%로 급격히 감소했다. 1990년대가 되면은요, 완전히 정말 5분의 1 수준으로 쭉 내려앉는 거예요. 네. 1965년도에는 반 정도가 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 서울에서 이제 가까운 곳이지만은요, 경기도 남동부에 위치한 시이면서 경기도 동남부에 치우쳐 있으며 경기도 동쪽으로는 여주시, 서쪽으로는 용인시,
안성시. 여러분이 들어봤죠? 안성맞춤이다. 그 안성이에요. 용인. 용인에 뭐죠? 용인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 에버랜드. 용인. 북쪽으로는 경기도 광주. 남쪽으로는 충청북도가 이제 있어요. 수도권이지만 인구는 약 21만 명. 중소도시예요.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여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로 많은 제조업 공장과 물류 창고들이 위치하고 있다. 자, 경기도 이천에 유명한 게 이게 이천 도자기예요. 도자기.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농촌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천의 농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삐님의 블로그에서 사진이 있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보세요. 이 예삐님의 이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겨울 최근에, 이건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네요. 2014년 사진이네요. 그렇지만 지금도 뭐 크게 변하진 않았죠. 자, 이렇게 물이 말라 있네요. 옛날에는 물이 많았을 텐데, 여기 이제 골목에 이렇게 한국 농촌, 네, 이렇게, 네, 이런 농촌. 한국 산이 많아서 이 농지가 이렇게 넓은 지역은 전라도 쪽으로 가야 넓고요. 그 위에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자, 이런 집들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한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자, 이런 이거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가마솥이 있고, 여기 항아리 장독대가 있고요. 이건 이제 고무, 김치 담그고 뭐, 다용도로 쓰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농촌의 전통적인 집 모양이죠. 여기는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폐가 같아, 폐가. 이런 데가 점점 많아지죠. 예. 골목, 농촌의 골목.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 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경운기라고 그러죠. 이거 경운기. 이거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좀 배터리로 가는 걸 바꿔야 돼요. 이게 매연이 자연 환경이 안 좋아요. 시끄럽고. 근데 이제 편리하죠. 농촌에서는. 자, 이게 밭이고요. 이런. 한국의 농촌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그렇죠? 농촌 모습. 여기 집들이. 이게 이제 돈이 많으신 분 같으네요. 자,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집이네요. 자, 이게 전원주택. 이게 아주 그냥 훌륭한데요. 이런 거는.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천시가 어디쯤 있나 한번 이천시청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천시청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역사, 지리 뭐 이런 게 그냥 검색어에서 이천시라고 치면 나오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제 서울 한강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작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요게 이제 크게 해볼까요? 이천시라고 보이죠? 예? 네,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자, 너무 크게 했더니 강 어디 갔지? 강이 없어졌네. 다시 작게.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천시예요. 여기가 이천시고 이쪽에 이제 여주시라고 있는데요. 여주시 이거 뭐 이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 물이 이제 어디로 가나 볼까요? 이게 이 물이 이게 쭉 가면 서울로 연결돼요. 여기 양평이고 여기 서울 이게 한강으로 이 물이 서울 수돗물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기 서울특별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물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자연환경 규제가 엄청 까다로워. 여기 폐수 뭐 이런 거 뭐 절대 못 나가게. 여주, 이천 이쪽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한번 볼까요? 베트남이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여기 베트남 수산시장. 예, 베트남 수산시장. 자,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에. 네. 이거 수박인가요? 호박인가요? 수박이구나.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특징을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 또 거기
교통 뭐 이런 거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천도 한번 축제를 볼까요? 이천? 이천 축제. 아이고. 이천 도자기 축제? 제가 도자기 축제도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천 도자기 축제? 이천 도자기가 유명하거든요. 이천 도자기. 네, 이천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구야? 네. 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여기 이 축제 할 때는요, 몇십만 명이 방문하잖아요. 여기 뭐, 국제 행사 막 마라톤 대회도 열리고, 농촌, 도시가 작은 도시인데도, 아주 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천 도자기 축제에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조사하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부산 이렇게 하듯이 뭐 인구, 언어, 음식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음식도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장문. 네, 그 장문 200자 쓰기 연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